자, 7번째 챕터로 갑니다. 7번째 챕터는요. 여성의 사회문화적 건강으로서 성교육, 성건강, 피임, 성문화,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성교육이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필요한 교육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성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 과거 출제빈도 굉장히 높아요. 성교육 어떻게 해야 돼? 성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대상자들이 그 단계가 다양하잖아요. 뭐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학년, 전기, 청소년기 다양하잖아요. 그 단계에 맞춰서 어떠한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얘기들, 유의점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어야 돼요. 논술형으로 준비할 수 있게. 근데 있잖아요. 지금 문제 자체가 기입형이나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논술형 문제로는 굉장히 적합한데 기입형 서술형으로는 좀 어려워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건강, 10대 임신 이런 얘기들 논술형일 때 의의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가볍게 보시고요. 자, 피임, 얘는 너무 중요하죠. 문제 내기도 너무 좋아요. 서술형으로도 기입형으로도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인구 파트와 관련된 부분이 이 피임이죠. 피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피임의 종류가 뭐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장점, 단점은 뭐야? 다 기억하셔야 돼요. 피임 너무 중요하고요. 자, 성문화 및 성윤리. 여기에서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심심찮게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 성폭력. 우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또는 교직원 없으리란 법 없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잘 간호해 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건교사로서 어떻게 전문가로서 잘 관리해 줄 수 있을까?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강간상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죠. 그것에 대한 단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성교육, 성건강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의 출제 유형과는 좀 맞지 않아서 좀 가볍게 봐도 괜찮겠다. 피임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폭력 그리고 그 강간상해 그 증후군에 대해서는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이 뭔데?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성, 역할을 포함한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원리,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감정적인 면에서 다뤄줘야 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자로서 자녀들과 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 대중 속에 존재하는 성에 대한 가치, 믿음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녀들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 책임과 의무를 정립해야 되고 성적 성숙의 과정으로서 성을 노출시켜야 된다. 성교육이 왜 필요한데? 성 문제에 관해서 자녀와 부모 자신을 위한 충분한 정보 습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성지식이 학교의 체계적인 정규 수업 과정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 관련 정보를 갖고 싶다는 요구가 많고 개인, 사회, 국가 전체 차원의 가족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의 변화에 대처할 교육이 부족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성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언이 부족하고 인공 임신 중절이 성행되고 있으며 성적 불만이 증가되고 무책임한 성행동의 예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성가치관 확립할 수 있도록 성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성지식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주체적이고 건강한 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교육자의 성교육의 목표, 방법 개발하고 피드백 제대로 하고 교과 개발하고 원칙 적용하고 태도, 신념, 가치관을 평가하며 교육 현장에서 표현하고 자신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저해 요인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교육의 10대의 지침. 성적 호기심을 인정하고 사실적으로 대답해주자. 솔직하게 대답하고 정확한 성기, 명칭, 용어 사용하자. 그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성지식을 정확하게 성 관련 대화 회피 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의 대상자가 그 얘기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해도 우리는 잘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복적인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답해 주고요. 한 번에 한 가지 정보 제공, 자녀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애정 표현을 극대화하며 성과 인생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성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됐겠죠. 자, 성교육의 내용.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의 요구와 대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유아기, 학년 전기, 학년기, 청소년기 각각 받아야 될 교육 내용이 다를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유아기입니다. 건전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의식, 태도 양상,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아에게 적절한 성의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자, 아동기, 성교육을 통해 부모의 중요성, 성차이, 가족의 중요성, 태아의 수정 과정, 아기가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춘기 전기에는 단편적인 성지식만이 아닌 성에 관한 자유로운 사고하에 신세대 감각에 맞는 전달법으로 성기, 성장의 발달 단계, 성기의 구조, 기능, 월경, 몽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정자, 난자의 기능, 임신의 기본 과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사춘기 중기, 아동에서 성인으로 심신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사춘기 후기,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사춘기가 돼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성교육 방법. 객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동 영어로 진술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교육자는 성장 발달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고요. 자연스럽게 하고 개인차 고려해서 그리고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성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해주셔야겠죠. 자, 성교육의 방향,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과 관리 정보의 요구를 사정한 결과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을 교수 학습 프로그램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요구에 맞춰서 그렇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건강으로 넘어가서 10대 임신으로 가볼게요. 자, 10대 임신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보건교사로서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10대 임신이 그럼 왜 문제가 되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산정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해지죠. 숨기잖아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숨긴다고요. 그럼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영양 부족, 영양 관리의 어려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성장 억제,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음주, 약물 남용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직 신체적으로 다 발달되지 않았다고요. 신체적 미성숙으로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거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임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봤잖아요. 정상인 여성도 임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하다못해 미성숙한 10대들이 합병증이 훨씬 더 유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임신 초기 흡연 음주로 태아가 역시 피해를 보겠죠. 임신 중절로 인한 폐혈증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적인 문제들, 사춘기 과업을 성취함과 동시에 임신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들이 원래 그 단계에서 가져야 될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루어야 될 발달 과업과 함께 임신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그 큰 이벤트, 큰 사건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겪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가난, 영양 부족, 건강 지식이 부족하고 신체상의 변화와 기미, 임신 오조, 구토, 변비, 빈뇨, 수면장애, 임신으로서 느끼는 변화되는 그 신체적인 변화들, 10대 인부의 자기 존중감, 동료 그룹과의 교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10대 임신 예방을 위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간호중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의 결과가 임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성행위를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자. 시작 시기를 늦추도록 권고하고 성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임신을 했다면 적절한 산정간호를 받아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해야 돼요? 피임 교육 꼭 시켜주셔야 되죠. 자, 10대 임신 예방하고 임신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성교육 강화하자. 마음 놓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자. 세 번째, 피임으로 넘어갑니다. 피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A급 잡아주시고 뭐가 있어? 방법은? 그래서 장단점까지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피임의 조건부터 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피임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겠죠. 효과가 없다면 피임 왜 하는 거예요? 자, 피임 효과가 확실해야 됩니다. 피임 방법의 효과는 실패율로 나타날 수 있다. 수용성. 그 피임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성감에 해를 끼치지도 않아야 되고, 보건성. 자, 피임의 영향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중진하면 임신이 가능해야 한다. 자, 경제성, 비용이 적게 들어야겠죠. 안전해야겠죠. 그리고 간편해야 됩니다. 자, 피임의 분류를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영구적인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일시적이다. 먹는 피임약, 경구 피임약이라고 하고요. 차단 피임법, 자궁 내 장치, 선교 중단법, 자연 피임법, 주사식, 피하 이식, 호르몬 피임제, 기타. 내가 중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것,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 피임법, 남성 불임술, 여성 불임술이 있습니다. 자, 그 종류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구 피임제의 규칙적인 투여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경구 피임제, 호르몬제죠. 이 호르몬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난소의 축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FSH와 LH의 분비를 불충분하게 할 거예요. FSH, LH의 분비를 감소시키면 난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포 성숙 방해에서 배란을 억제시킬 거예요. 경구 피임제는 자궁 내막에 직접 작용해서 경구 피임제 복용 후 1일에서 4일이 되면 자궁 내막은 호르몬 쇠퇴 결과 탈락이 일어나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출혈은 보통 정상 월경보다 많지 않고 약 2일에서 3일 정도 지속하게 돼요. 경부점액은 프로게스테인의 영향으로 찐득하게 돼요. 자, 배란 시기에
점액, 경부 점액의 양상이 어떤지 우리 공부하고 왔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프로게스틴의 영향으로 찐득해집니다. 자, 프로게스틴의 영향 하에 있는 경부 점액은 배란시에 보이는 묽은 수양성의 점액과 같은 수양성의 점액과 같은 정자 침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배란시에 경부 점액이 변화되는데 왜 변화돼? 어떻게 변화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게스틴의 영향으로 점액이 이렇게 변화돼.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정자가 잘 이동하지 못해.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경구피임제가 난관과 자궁의 운동성에도 변화를 주는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다. 자, 희상하부 뇌하수체 활동을 억제시키는구나. 자궁 내막에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프로게스틴의 영향으로 점액에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 작용을 보시고. 자, 피임 이외의 효과도 있습니다. 월경량의 감소로 철결핍 빈혈의 위험이 감소한다. 월경량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월경 과다, 불규칙한 월경 주기가 조절된다. 불규칙한 월경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월경 곤란증,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얘가 병리적인 증상까지 나타날 때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러면 복용할 수도 있어요. 자궁 내막암, 난소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고 양성 유방질환의 발생 빈도도 감소시킬 수 있고 여드름을 개선하고 기능성 난소낭종과 난관염에 대한 보호 효과, 자궁의 임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복용 방법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월경 주기 첫날, 출산 후, 유산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임신 중 당연히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월경 주기 첫날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경구피임제 복용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복용 안 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했다면 바로 복용해. 그리고 2일 동안 복용을 안 한 거예요. 이틀이나 내가 빠져 먹었어요. 내가 그동안 1에서 2주 동안 복용을 하고 나서 이틀 정도 복용을 안 했다면 2일간 하루 2알씩 복용을 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3주 정도 복용을 했어. 나머지 버리고 같은 날에 새 피임제로 새로 시작합니다. 7일간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요.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응급피임법을 5일 이내에 사용을 해주자. 임신 가능성이 있다. 피임 효과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3알 이상, 3일 이상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나머지 버리고 같은 날에 새 피임제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역시 응급피임법, 다른 피임 방법 병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금기 기억하셔야 되죠? 절대적 금기, 상대적 금기. 자, 혈전성 정맥염이나 혈전색전증, 뇌혈관, 심뇌혈관 질환이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절대적인 금기증입니다. 이 경구피임약이 혈전 형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있을 때 경구피임약을 먹는다? 옳지 않아요. 간 기능 장애가 현저할 때, 유방암의 과거력에는 현재 유방암이 있을 때, 이게 호르몬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잖아요. 안 된다고요. 자궁 내막암과 같은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생생물이 있을 때 안 되죠. 당연히 호르몬이라니까요. 심장 판막 질환이 있을 때, 중증 고혈압이 있을 때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자, 상대적인 금기증, 편두통, 고혈압,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왠지 아시겠죠? 흡연자, 상대적인 금기증입니다. 유방의 악성 종양이 의심될 때, 간과 관련해서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간 기능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부작용. 일반적인 부작용은 불규칙한 출혈, 고용량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피임제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혈전색전증, 고혈압, 담낭질환, 간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전색전증 가능해요. 요거 포인트 꼭 맞추시고,
자, 고용량 에스트로겐에 의한 부작용은 오심, 유방 통증, 수분 정체, 기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저용량 에스트로겐이 있을 때, 고용량 프로게스테론 사용할 때 부작용들에 대해서 봐두시고요. 자, 소태성 출혈은 대개 기간이 짧고 양도 적은 경향이 있고 성병이나 HIV 감염은 예방하지 못해요. 당연한 얘기죠. 접촉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접촉이 되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 살정제와 같은 차단 피임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점, 정확하게만 사용한다면 피임 효과 높죠. 불규칙한 생리주기는 규칙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요. 월경량 감소한다고 했어요. 월경 과다로 인한 차혈결핍성 빈혈의 위험이 감소되고, 월경 기간 짧아지고 월경통 경감되고, 장기 복용할 때 자궁암, 난소암, 골반 염색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성교를 할 때 특별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 유방과 관련해서, 자궁과 관련해서 질환이 있을 때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유방암이 있을 때 악화시킬 수 있잖아요. 의사 처방을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구 피임제 출제 빈도 높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